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갑시다. 4월 19일 테슬라 오늘 실적 보고가 있었죠. 어닝이 21%나 떨어짐으로써 충격적으로 장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주가가. 7가지 좀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테슬라의 현재 고수하고 있는 그 전략은 일단은 판매 대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제 가격을 하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이 매출은 24%나 상승을 했고요. 순이익 측면에서는 한 21%가 떨어지는 현상을 겪고 있어서 뭐 EPS 단위 주가당 수익이 0.85달러 정도로 뭐 어느 정도의 월가의 예측에는 부합하는 실적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후에 안타깝게도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6%나 하락을 했고요. 1분기 때 오토 그로스 마진이 상당히 크게 떨어졌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그레시브한 프라이스 커팅을 계속 1분기에까지 이어서 왔기 때문에 프로핏이 계속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압박감 때문에 많이들 도망가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프라이스 컷에 대한 배경은 물론 볼륨을 올리기 위한 것도 있는데 고금리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해서 사람들이 조금 구매를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롱텀으로 봤을 때는 가격을 낮추고 그리고 볼륨을 늘려가는 이런 전략은 정말 right move라고 할 수가 있고요. 차량 판매뿐만 아니고 그 외에서 얻는 수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라든가 슈퍼 차징 스테이션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러한 인터넷도 서브스크립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서비스도 포함해서 다른 부분에서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일단은 매출이 24%가 증가가 됐다는 겁니다. 요거는 호재죠. 1년 전 대비해서 24% 상승해서 23 빌리언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요 값은 월스트리트에서 바라보던 그 목표 값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차량 관련된 분야만 봤을 때 매출이 18%가 올랐고요. 차만 20 빌리언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에너지 제너레이션하고 스토리지에서 얘가 많이 올라갔고 한 1.5 빌리언 정도를 만들고 있고요. 또 서비스 또한 한 44% 증가해서 1.84 빌리언 정도의 매출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하면 게 거의 자동차 세그먼트 대비해서 한 20% 정도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브이클 프로덕션이죠. 얼마나 많이 생산 대수와 그리고 딜리버리 인도가 각각 44%하고 36%씩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1분기 때 보시면은 약 44만 대가 생산이 되었고 이거는 44% 상승을 한 거고요. 딜리버리 또한 42만 대를 딜리버리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대부분 뭐 만들자마자 팔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토요타 캠리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내에서 뭐 미드사이즈 가의 판매량을 보면은 21년, 20년 이렇게 봤을 때 얼추 한 30만 대가 됩니다. 물론 요 Q1 실적 보고에서 나온 수치는 뭐 글로벌하게 테슬라 전체에서 얼마를 만들고 얼마를 팔았냐이기 때문에 정당한 비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충분히 큰 숫자라는 거죠. 요 40만 대라는 숫자는 그것도 1년간이 아니고 한 분기당 40만 대를 만들어서 팔았기 때문에 그래도 요 정도면 굉장히 디센트한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동차 부분에서 그로스 마진이 21%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21%라는 수치는 저는 상당히 포지티브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매출 대비 이익이 얼만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뭐 인건비나 이런 오퍼레이션 코스트는 전혀 녹아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마진이 21%였고 1년 전에 한 33%나 됐다고 하네요. 정말 믿기지가 않은 정도의 높은 그로스 마진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난 4분기 때도 25%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미래의 볼륨을 늘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택한 선택이라고 보는 거죠. 뭐 단순하게 비교를 하자면 이 그로스 마진이 21%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토요타를 봤을 때 그로스 마진이 한 19% 정도 얼추 한 15에서 한 20%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도 전혀 꿀리지 않은 숫자죠. 오히려 더
21%라면 마진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요. 그 외에도 오퍼레이팅 인컴 같은 경우에도 26% 하락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 할인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오퍼레이팅 마진은 11.4%를 기록을 했고요. 얘는 토요타 같은 경우에 6.85%인 거를 감안을 하면은 그래도 아직도 상당히 인상적이고 임프레시브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djusted EPS, Earning per Share죠. 11% 하락을 했는데요. Adjusted 기준으로는 0.85 per share인데 얘는 작년 대비 21%나 하락을 했지만 뭐 월가에서 예측을 했던 0.85불의 상당히 근사한 값의 실적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흡사하지만 여섯 번째로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도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작년 대비 37% 하락으로 2.5 빌리언 달러의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슈퍼차징 스테이션은 33% 성장을 했습니다. 뭐 숫자로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약 5,000 스테이션이 있고 총 플러그 수는 45,000대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기사는 마무리를 하기를 뭐 이번 분기에는 그렇게 큰 서프라이즈는 없었다. 그로스 마진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오토메이커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굉장히 건실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 하락에 따라 뭐 마진이 줄어들긴 했지만 롱텀 뷰에서 봤을 때는 이 판매량이 상당히 증가가 됐으므로 굉장히 좋은 무브를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금씩 주워 나가면 향후에는 굉장히 좋은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